여러분, 대부업 이러면요 제3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금리가 비쌉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금리가 24%입니다. 그런데 오는 7월 7일부터는요 금리가 20%로 내려갑니다. 문제는요 이 금리가 20%대로 내려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업에서 돈 빌린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저신용자들입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업 제3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24%에서 20%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업체들의 신규 대출도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재연장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신용자가 되면 될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요 공산주의로 아니 사회주의로 가자던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에는요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를 합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자도 있고요. 저 서울역에 거지도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신용이 다 다릅니다. 신용이. 부자들은 당연히 신용이 좋겠죠. 빌려도 잘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용이 떨어집니다. 신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1금융권, 은행권 있잖아요. 은행권. 우리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앉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 3금융권이라고 하는 대부업으로 내려앉든지 그것도 아니면 불법 4금융이 4인 간에 거래하는 거. 일수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면 여기에 피해를 받는 사람은요. 서민이에요. 서민. 돈이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나마 이자가 좀 비싸지만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빌릴 수도 없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7월 7일부터는 제가 급전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업체들이 빌려준 게 이제 7월 7일부터 금리를 20%로 적용이 되니까 신규 대출도 어려워지지만 기존 대출의 재연장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존 대출에. 게다가 이자가 밀리면 그적시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밀리면 그적시 회수한다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급전폭탄. 20%나 24%의 어떤 고금리로 빌렸던 급전폭탄이 그야말로 빠방 하고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금융당국도 사실 이거 걱정하거든요. 급전폭탄이 터진다. 몇 명이나 될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은요.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금융당국에 조사한 것보다도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외로 말입니다. 예상외로 지금 대부업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2020년 6월 현재 보면 15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157만 5천 명 중에 저신용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도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수대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자가 장난 아니잖아요. 사인간에 이자도 적게 받으라.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 법으로 규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돈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저신용자인데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부업체는 그간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시장 자체도 꼬꾸라져 왔습니다. 꼬꾸라져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점점 충격파가 되는 거죠. 점점이요. 여러분, 금리를 20% 올렸을 때, 20%로 낮췄을 때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기에는 3만 9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3만 9천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요. 결국 이들은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3만 9천 명이지 이것은요.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대출이 정확하게 파악도 잘 안 돼요. 돈 빌린 사람이 대부업에서 돈 빌렸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거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천천히 시장이 대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안하무인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27.5, 34.9가 27.9%로 내려지더니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4%로 내렸다가 이제 20%로 내렸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비교해보면 7.9%가 내렸죠. 이러면 대부업이라는 하나의 어떤 산업 자체도 위태위태해지는 거고요. 여기에 돈을 빌렸던 많은 사람들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게 큰 충격이 가지 않게끔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자가 낮아지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솔직히 내가 대부업체에 돈 빌렸는데 24%가 20%로 낮아진다면 박수 칠 일이죠. 그런데 그 후면에는요. 내가 이자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대출을 갚으라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저한테는 또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 부담. 게다가 또 돈을 어딘가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비용을 주고 이자를 주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 합치면 뭐든지 연착륙이 좋습니다. 급진적인 것은 결국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경제는 심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씁니다. 그게 경제에 주는 어떤 타격은 사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왜 모를까요? 답답합니다.